안녕하세요. 못만남 TV 그리고 뉴로핏의 정은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이제 모터 러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신경학적인 걸로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 제가 강의록을 준비했던 강의록이 있거든요. 그게 Neurological Evidence Based Movement Training이라는 주제로 근, 어, 신경학적 근거 중심의 움직임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전에 교육을 몇 번 했었거든요. 나름 꽤 괜찮은 반응이 있긴 있었는데 내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공부하고 가시면 짧게 제가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나중에 임상에서 이제 아니면 필드에서 환자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질 높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처음에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특히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영구히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는 있어요. 영구히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3요소가 있다 그랬죠. attention, 인지가 있어야 되고, repetition, 반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통틀어져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터널 프로세스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으로 잘 나타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자나 고객들 아니면 운동선수들, 학생들의 이제 러닝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모터 컨트롤은 인테그레이션 스테이지, 통합 단계가 있고 모터 스테이지, 운동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감각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터하고 감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통합시켜서 움직임을 잘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인테그레이션 스테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스테이지는 우리가 일단 어떤 부위를 움직여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위해서 연관된 모든 연합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뉴로머스큘라 시스템, 즉 신경근이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는 모터 프로그램과 무브먼트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무브먼트 파라미터는 움직임이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포네이트 시스템,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터 프로그램과 무브먼트 파라미터에서 먼저 무브먼트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의 레퍼토리가 있죠. 움직일 때는 특정하게 정해진 움직임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운동 프로그램 형식으로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고요. 이 운동 프로그램은 브레인에 있는 바디 스킴, 뇌를 보면 우리 사람 모양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각 부위별로 감각도 있고 운동 정보들이 이제 뇌에 저장되어 있는 부위들을 그려 놓은 게 있는데 이 바디 스킴의 감각 정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수행하려고 하면 크게 힘들어지지 않고 운동 정보를 최적화시켜서 실행하게 되죠. 이 말은 쉽게 우리가 막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바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브레인을 포함한 신경계는 스페시픽한 특정한 근육의 순서보다는 무브먼트의 순서와 그 무브먼트의 목적에 대해서 저장되어서 우리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하나 들면 러백 페인 환자들, 허리 통증 환자들은 그 통증으로 인해서 트렁크 머슬의 힘과 무브먼트 스피드, 움직임의 이제 속도도 느려졌고 엔듀런스도 감소를 경험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타이밍, 적절하게 수축하고 유연한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타이밍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트렁크 머슬의 듀레이션, 근육을 얼마 동안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대한 시간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룸바와 연결된 펠비스, 골반, 그리고 룸바 위에 있는 소락식의 코디네이션 무브먼트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포스추럴 스테빌리티, 우리가 자세 안정성까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스추럴 스테빌리티 저하로 인해서 움직임 시 나타나는 포스추럴 체인지, 움직임 변화에 대한 반응 능력이 떨어져서 게이트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시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이 통증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시점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근육의 파워가 떨어지죠. 그리고 파워가 떨어지면 당연히 스피드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근육이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이런 시간적인 변화들을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룸바와 허리 통증 자체로 인해서 룸바와 연결된 펠비스와 소라시카고의 코디네이션 무브먼트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자세 안정성도 떨어지겠죠. 코디네이션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자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 때 나타나는 자세 변화, 순간적으로 어디인가 뭐 물건을 줍든지 아니면 움직임을 로테이션을 하든지 이러한 대한 반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이트 패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무브먼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예요. 포스, 힘, 스피드, 속도, 랭스, 머슬 길이 변화, 그리고 엔듀런스가 이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무브먼트 파라미터 이 네 가지는 변할 수밖에 없죠. 통증이 생기고 나면 당연히 힘이 떨어지게 됐고, 힘 떨어지면 당연히 속도도 줄죠. 그리고 근육의 길이 변화도 잘 되지 않아요. 통증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죠. 엔듀런스 떨어지죠. 이 네 가지 무브먼트 파라미터는 통증이 생기면 변화하지만 노멀 스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뇌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브먼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무브먼트 패턴 트레이닝의 변화 없이 통증에 의해서 변화된 무브먼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도 어댑테이션 작용을 통해서 그 잘못된 동작들을 노멀 바디 스킴으로 인정하고 바꾸기 때문에 또 다른 통증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통증이 유발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컴프레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하나 들려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손에서 컵이 미끄러지려고 하면 즉각적인 리플렉시브한 반사적인 그립 반응이 나오게 되죠. 물컵이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그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듯 내가 의도하고자 한 움직임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동작이나 이제 에러죠. 에러를 감지하는 역할을 이 컴프레이트 시스템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의 움직임 패턴이 선택되면 이프런트한 명령, 원집성 명령이죠. 브레인에서부터 내려가는 명령이 이프런트한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프런트한 명령이 브레인에서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통해서 근육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신경계에서는 이프런트 카피라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게 돼요. 이렇게 복사한 정보들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돼서 적절하게 정보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시스템은 이퍼런트 카피된 정보, 뇌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가는 명령, 이 명령들이 움직임을 할 때 그대로 카피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카피된 정보와 센서리, 감각에서 적용되는 정보에 대한 입력을 매칭을 시켜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두 가지 정보가 매치가 되지 않으면 적절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지만 곧바로 이러한 미스매치한 상황들을 수정해서 무브먼트를 바꿔주게 되죠. 이렇듯 컴프레이터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컨디션이 필요한 움직임을 하게 하는 CNS 관리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워킹을 할 때 주로 무의식적 레벨에서 이루어져 생각하고 걷지 않잖아요. 그 말은
처음 목적지를 생각한 뒤에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겠다 생각한 뒤에는 장애물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내가 미끄러지든지 이러한 정보들이 아니면 브레인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자동화된 무브먼트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컴프레터 시스템의 에러 감지 능력은 패시브한 무브먼트보다는 액티브한 무브먼트에 더 발휘되기 때문에 재활을 하거나 운동을 시킬 때 펑셔널 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액티브 무브먼트를 통해서 자동화된 무브먼트 패턴을 입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피겨 2-1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통합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 프로그램이 선택이 돼요. 내가 팔을 펴는 동작을 하는 모터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통합을 한 거예요. 모터 프로그램이랑 감각이 적절하게 통합이 돼서 여기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운데 보면 작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힘을 들여서 출력을 시키는 게 운동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고, 옆에 보면 피겨 2-2 컴프레이터 시스템은 우리가 아까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고 뇌에서부터 명령을 내면 이퍼런트 카피한다 그랬죠. 운동 프로그램이 그대로 카피되고 순간적으로 이 카피된 정보가 컴프레이터 시스템으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뭐 손해도 되고 기저귀, 베이지얼 강글리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운동 정보가 선택이 돼서 명령을 근육까지 내리기 전에 이 프론트 카피를 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주면 이 컴퓨터 시스템이 또 다시 센서리하고 통합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좋은 정보들만 가지고 통합시켜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원리인데 사실은 피드백 과정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브레인이 학습할 때는 브레인이 관여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리피테이션하고 인텐션이 목적인데 움직임을 할 때는 인텐션이 크게 작동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동화된 패턴으로 나와야 돼요. 계속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피곤해서 못하죠. 그만큼 움직임 질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이랑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과정들은 뭐냐면 자동화된 패턴들을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작용들을 해서 브레인의 관여를 최소화시켜서 움직임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이 두 가지 이제 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